자, 3번. 이제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원통 모양의 균일한 물체 A가 있고 하카리에 놓였다. 용기 속에 물에 띄워놨다. 하카리는 이제 저울이라고 보시면 되죠. 저울 위에 용기가 있고 물이 있는데 거기에 A라는 물체를 담궈봤다. 그랬더니 A는 위의 면이 수평인 채로 떠 있었는데 A의 수면 위로 나와 있는 부분은 부피가 A의 20%다. 5분의 1이 나와 있고 5분의 4는 잠겨 있었다라는 표현이죠. 괜찮지? 그지? 네. 그 다음. 하카리의 표시는 그때 5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1승 킬로그램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5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1승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하카리의 눈금 표시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문제 계속 읽어볼게요. 자, 다음으로 얇은 막대기를 A의 위의 면 중심에 연직 방향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아래로 눌러준대요. 네. 그랬더니 위의 면이 수평을 유지하면서 A가 전부 물속에 잠기게끔 되더라. 그러니까 밀어줘가지고 물에 다 넣었다는 얘기죠, 강제로. 자, 이때 A는 용기 바닥이랑 접하지는 않은 상태고, 그러니까 너무 세게 밀어가지고 쭉 밀다 보면은 바닥에 접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또 해석이 좀 달라지는 게 있거든. 근데 거기까지는 아니래, 하여튼간. 그리고 하카리의 표시는 5였던 게 5.5라는 수치로 바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바뀐 걸까? 괜찮죠? 자, 이랬을 때 물체 A의 질량을 구하십시오. 허허, 난감하다. 그죠? 자신감이 없으면 웬만하면 이제 접근이 안 되겠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본인이 실력이 없으면 이제 접근이 불가능할 건데, 자, 일단은 하카리의 표시, 저울의 눈금이라는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울의 눈금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저울의 눈금은 어떤 의미를 갖죠? 예를 들어서 물리 거의 생 기초할 때 아마 터치를 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저울이 있다고 합시다. 저울이 있는데 너가 이제 사람이 올라가 있다고 할게요. 그랬더니 눈금이 예를 들어서 60kg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줬다고 할게. 자, 그럼 저 60이라고 하는 수치는 어떤 걸 의미한 겁니까? 저 올라가 있는 인간의 질량을 의미한 건가요? 조금 다른 거 알죠? 그지? 왜냐면은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60kg 사람이 올라가 있는데 누가 손 대가지고 얘를 아래쪽으로 눌러주고 있으면은 이 숫자가 60이 아니게 되잖아. 60, 65, 70까지 올라갈 수도 있잖아. 반대로 이 사람 올라가 있는데 누가 머리 약간 들어주는 효과가 있으면은 이게 또 숫자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60이라는 숫자는 올려져 있는 물체 질량이랑 연관이 아예 없진 않으나 완벽하게 그거랑 대응되는 개념은 아니란 말이지. 그지? 그럼 60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60이라는 숫자는 뭐죠? 네. 위에 뭐가 있는 거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위에 뭔가 접한 애가 있으면은 걔로부터 받는 아래쪽으로의 힘, 그거를 나타내는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중력 받고 있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저울이랑 접하고 있으니까 수직 항력을 받고 있을 거예요. 맞죠? 근데 사람은 저기 가만히 있는 거니까 수직 항력이랑 중력 크기는 똑같은 겁니다. 그지? 그럼 저울 입장에서 이제 볼게. 저울은 저울 나름대로 지구가 당기는 힘이 받을 거고 바닥으로부터 수직 항력도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사람이랑 접하고 있으니까 사람으로부터 받는 힘도 있단 말이죠. 그게 아래쪽으로 이 수직 항력에 반작용이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수직 항력 중력 똑같으면 여기 수직 항력이랑 중력이랑 똑같은 크기고, 그럼 이 힘은 중력이랑 크기 똑같은 거니까 저울 입장에서 감지하는 게 이 보라색 아래로의 수직 항력인데, 그거 마치 중력처럼 인식할 수 있어서 질량을 재는 것처럼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의 개입이 있으면은 요 수직 항력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럼 저울 입장에서 받는 아래쪽의 수직 항력도 계속 바뀌는 거고 눈금 숫자도 계속 바뀐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6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수직 항력이 60에 해당한다라고 말하면 안 되긴 하죠. 이거는 지금 단위가 질량이잖아. 그지? 근데 저울이 감지하고 있는 물리량은 아래로 받고 있는 힘입니다. 힘. 차원이 좀 다른 거란 말이죠. 질량이랑 힘은. 자, 그래서 6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 저 보라색 아래로의 수직 항력이라는 놈의 크기는 60 곱하기 G짜리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없죠? 그죠? 다시 저울이 눈금이 60kg이다 라는 게 찍혀 있으면 저울이 접한애로부터 받는 아래쪽의 수직 항력 크기가 60 곱하기 G짜리인 상황이다를 표시한 거에 불과하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된 거지. 그지? 네. 그래서 저울 눈금
곱하기 G 하신 게 저울이 받는 수직 항력 크기가 됩니다. 네, 일단 이게 잡혀 있어야 되겠죠. 그지? 저게 안 잡혀 있으면 문제 풀 수가 없고요. 20%만 떠 있고 80%는 잠겨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눈금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단위는 킬로그램입니다. 자, 이때 물체들의 작용함을 찾아볼 건데 물체를 잘 쪼개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A 물체라는 걸 따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물체로 볼 거냐면 잘 들어보세요. 물이랑 용기를 합쳐서 또 하나의 물체로 인식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울 8을 따로 볼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A 물체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자, A 물체가 여기 가만히 있네. A 물체가 받는 힘이 평형이어야 되네. A 물체가 받는 힘들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할게요. A 물체가 받는 힘 아래쪽으로 중력이 있겠죠. 그죠? A 물체의 질량을 일단 20m이라고 세팅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A 물체 아래쪽으로 중력 mg라는 크기로 받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랑 접하고 있죠? 접한 애가 보니까 유체랑 접하고 있죠. 그럼 유체로부터 받는 힘이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하나로 퉁쳤을 때 부력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력은 방향이 위쪽이고요. 그죠? 부력의 크기는 뭐라고 쓰셔야 되나? 자, 유체 밀도를 일단 로라고 세팅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부력의 크기는 로 곱하기 잠겨있는 부피 곱하기 G 하시면 되죠. 그죠? A 물체의 부피도 좀 세팅을 해볼게. 라지 V짜리라고 세팅을 해봅시다. 그럼 잠겨있는 부피는 그거의 80%니까 5분의 4V. 그 다음에 G 곱하시면 부력 크기가 되는 거 맞죠? 그죠? 네. 그래서 두 개의 힘이 합쳐서 0이어야 되니까 두 개의 크기가 같았겠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어디 보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이랑 용기를 하나로 보시고 처리를 할 겁니다. 물이랑 용기를 합쳐서 그대로 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럼 저놈도 받는 힘이 합쳐서 0이어야겠구나 라고 처리할 수 있겠네. 자, 일단 아래쪽으로 중력부터 처리해 봅시다. 물이랑 용기 합쳐서 질량이 라지 M짜리 물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중력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죠? 그치? 그 다음에 접한애를 찾아봅시다. 쭉 접한애 찾아보니까 일단 여기 저울에 8 접하고 있죠? 그럼 위로 수직 항력 받겠다 하시면 돼요. 네, 수직 항력 크기를 N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자, 그 다음 또 물이랑 용기라는 거 덩어리 합쳐가지고 하나의 물체를 보고 있을 때 중력 수직 항력 외에 또 무슨 힘이 있나요? 네, 그죠? 이걸 놓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자, A가 우리가 보고 있는 물체랑 접하고 있는 바람에 위로 부력이라는 힘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물체는 A로부터는 그거에 반작용 받아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부력의 반작용을 받아야겠네요. 자, 아래쪽으로 로 곱하기 5분의 4 V 곱하기 G라는 부력의 반작용을 받아야 됩니다. 작용 반작용은 깨지면 안 되니까 괜찮지? 네. 또 다른 힘은 뭐 없겠죠. 이제 다 찾은 거 맞죠? 중력 넣었고 접한에 8이랑 요거 A 두 개 있었으니까 두 개로부터 받는 힘 다 넣었습니다. 해서 노란색 세 개의 힘이 합쳐서 또 0이어야 된다 라는 얘기죠. 문제 없지? 그지? 자, 이제 8 봅시다. 8 저울. 저울은 저울대로 뭐 아래쪽으로 중력, 바닥으로부터 수직 항력 그거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거 이용해서 처리할 거니까 뭐만 궁금하시면 돼요? 네, 위에 있는 물체로부터 받는 수직 항력만 잘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지? 근데 이 수직 항력은 이 N이라고 하는 거랑 반작용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N입니다 라고 처리하시면 되죠? 그지? 저울의 눈금이 5 곱하기 10을 마이너스 1승이래요. 자, N의 크기의 몇이란 얘기야? 5 곱하기 10을 마이너스 1승 곱하기 G짜리란 얘기예요. 여기 판정이 되셔야 되고, 그지? 그러면 힘은 다 찾았으니까 식을 좀 써놓고 할게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서 결과 1이라고 할게. 자, 결과 1로부터 A 주목하시면요. A에 대해서 힘의 평형 생각하시면 N 곱하기 G 이꼴 로 곱하기 5분의 4V 곱하기 G라고 쓸 수 있고요. 약간 더 좀 문자를 도입을 해볼게. A라는 물체의 밀도는 로의 첨자 A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좌변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값인데 물체의 질량 어떻게 구하시면 될까요? 물체 밀도 곱하기 물체 부피라고 쓰시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첫 번째 결과식으로부터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GG 날리시고 VV 날려주시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A 물체의 밀도는 유체 밀도에 비해서 80%밖에 안 되는구나. 밀도가 물보다 작으니까 잘 떠 있구나. 80%니까 80%만 잠겨 있구나 라고 하는 우리가 연습했던 결론이랑 일치할 겁니다. 이거 외워놓고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냥 그때그때 힘의 평형 쓰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물질 어떤 거 봤었죠? 물이랑 용기를 합쳐서 하나의 물체로 인식하고 있죠? 요놈에 대해서도 힘의 평형이어야 된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노란색 세 개의 힘이 합쳐서 0이입니다 라는 거를 식으로 쓸게요. 위쪽으로 수직항력 얘랑 아래쪽으로 두 개의 힘, 커다란 중력에다가 부력의 반작용이죠. 네. 이렇게 합친 게 서로 같아야 됩니다라는 걸 쓸 수 있을 겁니다. 괜찮지? 그지?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읽어놨습니다. 네. n의 정체는 알고 있단 말이죠.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결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막대기를 대가지고 추가적으로 힘을 주고 있을 때 얘가 여기까지 간 채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물체의 적용을 찾아봅시다. 아래쪽으로 중력. 이 중력은 첫 번째 결과랑 다를 거 없어야 되죠. 그죠? A 질량은 바뀐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 뭐가 바뀝니까? 부력이 바뀌죠. 잠겨있는 부피가 80%였던 게 다 잠긴 거잖아. 그럼 부력이 좀 더 커지겠네. 그래서 로 곱하기 몇 V 곱하기 G만큼으로 부력이 커진 것 같죠. 괜찮지? 그지? 그 다음 근데 A물체 여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힘의 평형이어야 되는데 아까 힘의 평형이었는데 지금 힘의 평형일 리가 없죠. 이거 두 개 가지고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막대기가 밀어주는 수직항력이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막대기가 아래쪽으로 수직항력 크기 F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개의 힘이 합쳐서 0입니다라는 걸 써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대충 눈치챘겠지만 막대기가 밀어주는 힘의 크기는 몇 자리가 됩니까? 몇 자리죠? 로 곱하기 5분의 V 곱하기 G자리가 되는 거 맞죠? 그 정도 알겠죠? 그죠? 뭐 이거 문제 푸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확인이 됐고요. 네, 계속해서 이번에 다음 물체 주목을 해봅시다. 물이랑 용기 합쳐서 볼 거예요. 아까처럼 아래쪽으로 중력은 바뀌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저울로부터 받는 힘인데 저울로부터 받는 힘이 수직항력이 아까랑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눈금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괜찮지? 그치? 새로운 수직항력을 M'이라고 써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노란색으로 표시해야 되는 힘? 네, 부력의 반작용 넣어주셔야 되죠? 그죠? 아래쪽으로 로 곱하기 V 곱하기 G 이만큼 그죠? 생긴 거다. 그러면 노란색이 힘의 평형이 되고 이때도 노란색이 힘의 평형이 되는데 N에 비해서 M' 이 커졌다는 거 느낌 맞죠? 괜찮지? 그지? 라지 MG 0 바뀌었는데 부력이 5분의 4 어쩌고였던 게 1 어쩌고로 바뀐 거잖아. 그럼 수직항력도 그만큼 커져야 된다. 계속 해볼게요. 자, 저울이 아래쪽으로 받는 수직항력 N의 프라임이라 쓸 수 있는데 눈금이 몇이라고 알려져 있죠? 5.5라고 되어 있나? 네. 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눈금이 찍혀있다. 역시나 M'은 N에 비해 커졌구나. 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G짜리 크기가 되는구나. 오케이? 네. 결과 2 볼게요, 이제. 결과 2. A 물체에 대해서 힘의 평형 써보도록 합시다. 한번 써볼게요, 그래도. 자, mg에다가 F만큼 더하신 게 로 곱하기 V 곱하기 G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였죠? 그죠? 네. 그 다음, 물, 용기 합쳐볼게요, 이제. 물이랑 용기를 합쳐서. 노란색 보시면서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M'이라는 힘의 크기는 라지 mg에다가 로 곱하기 V 곱하기 G만큼 더한 거랑 같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치? 근데 우리가 저울 눈금을 읽어본 결과 N이라고 하는 건 얘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G였던 거고요. M'은 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G였다는 거를 확인한 거죠. 됐지? 자, 이제 요거 두 개를 연립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연립하려고 보니까 뭐 변변끼리 빼시면 하시든가 하시면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결론 얻을 수 있죠? 아래식에서 위에식을 빼보도록 합시다. 연립하시면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G 하신 게 이거이죠. 이거 뺀 거죠? 5분의 1 곱하기 로 곱하기 V 곱하기 G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G 날려보도록 할게요. 날려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결론 얻을 수 있냐면 따라서 로 곱하기 V 하신 게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걸 얻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문제 마무리 합시다. A의 질량을 구하십시오. A의 질량 어떻게 구하셔야 돼요? 네. 여기다 해볼게. A의 질량은 어떤 걸 구하셔야 되냐면 A 밀도 곱하기 A 부피 이걸 구하시는 게 목표인 거죠? 그죠? 근데 A 밀도는 우리가 아까 확인했겠지만 물의 밀도에 비해서 5분의 4배짜리 밀도를 갖습니다.
이거 구하시는 거잖아. 그지? 근데 로우 V는 우리가 구했죠. 이거네. 그거 5분의 4배가 답이란 얘기죠. 그래서 2.0 곱하기 10을 마이너스 1승 하시면 답입니다. 이렇게. 괜찮을까요? 최종 답은 그래서 4번 하시면 돼요. 네. 이게 완벽하게 정석적인 풀이입니다. 알겠죠?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을 하지 못한다 하면은 이 문제는 완벽하게 정복이 안 된 거고, 근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가운데 생략을 좀 할 수는 있겠죠. 추가적으로.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당히 이제 공부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힘 찾는 거, 뭐 힘의 평형, 그죠?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 이런 거 매우 탄탄하게 연습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